여러분, 혹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짙은 후회나 형언할 수 없는 아쉬움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속도는 무섭도록 빨라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예전 같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느덧 직장에서 은퇴를 맞이하거나 치열했던 생존의 투쟁을 넘어 인생의 후반전에 조용히 접어든 분들이라면 앞으로 남은 길고도 아득한 날들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올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팔순에 늙고 지친 노인이 되어 지난 70평생, 아니 모든 짐을 처음 내려놓았던 65세의 그 찬란하고도 혼란스러웠던 시작점을 고요히 돌아본다면 과연 자신에게 어떤 피눈물 나는 조언을 해주고 싶을까요? 오늘 우리는 65이라는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이자 마지막 기회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반드시 뼛속 깊이 새겨야 할 80살 노인의 뼈저린 깨달음과 삶의 진실에 대해 아주 깊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 결정적인 시기부터 단단하게 움켜쥐고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아주 명확하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세월의 무게를 견디는 몸이라는 신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 둘째, 지독한 외로움을 찬란한 고독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내는 관계의 무자비한 정리. 셋째, 세상의 비루함 속에서도 나의 품위를 꼿꼿이 지키기 위한 돈의 진정한 의미와 태도. 넷째, 과거의 망령과 미래의 공포를 베어내고 오직 오늘이라는 눈부신 시간에 단단히 닷을 내리는 법입니다. 우리의 깊은 사유와 철학적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느 평범하지만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80살 노인의 낡은 일기장 한 구절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65세에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야말로 세상의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루고 밀렸던 해외여행도 가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친구들과 매일 밤 술잔을 부딪히며 해포를 풀었으며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퇴직금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며 새로운 사업에 호기롭게 손을 댔습니다. 그때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 같았고 자신의 판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할 것이라고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폭풍처럼 지나간 지금 차갑고 외로운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있는 그의 곁에 남은 것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망가진 건강과 배신과 오해로 상처만 남긴 채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인간관계, 그리고 그를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에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병원 침대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65세의 나는 세상의 이치를 모두 다 안다고 오만하게 생각했지만 사실 인생을 어떻게 고귀하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바보였다. 그때 만약 누군가 내게 이 무서운 인생의 진실들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해 주었더라면 나의 80대는 지금처럼 이토록 춥고 비참하고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뒤늦게 피를 토하며 깨달은 이 뼈아픈 진실들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과거 위대한 철학자들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심오한 지혜를 빌려 하나씩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세월의 무게를 견디는 몸이라는 신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항상 건강을 완전히 잃고 나서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나서야 그 절대적인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65세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하고도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시기입니다. 마음은 아직 20, 30대의 청춘처럼 뜨겁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이 젊다고 느껴지지만 육신의 곳곳에서는 이미 서서히, 그러나 아주 치명적인 반란의 조짐들이 조용히 나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60대 중반의 박영환 씨의 가슴 아픈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영환 씨는 평생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헌신적으로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묵묵히 일만 해온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아버지였습니다. 퇴직 후 그는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보상 심리와 자신의 건강에 대한 헛된 맹신으로 젊은 시절 산을 타던 기억만 믿고 친구들과 주말마다 무리하게 험한 등산을 가고 기름지고 짠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며 식단 관리를 철저히 소홀히 했으며 무엇보다 몸이 애타게 보내는 작은 통증과 경고의 신호들을 무식할 정도로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깟 통증 정도는 하룻밤 푹 자고 며칠 쉬면 금방 씻은 듯이 낫지. 그는 항상 가족들에게 큰소리치며 이렇게 말했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는 아내의 간곡한 권유와 병원 가는 것을 끝끝내 미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영원히 늙지 않고 고장나지 않는 강철 기계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 그가 사소하다고 치부하며 방치했던 작은 통증은 몸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암세포라는 큰 병이 되어 끔찍하게 돌아왔고 그는 남은 소중한 노년의 시간들을 자유로운 햇살 아래가 아닌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처절한 고통과 싸우며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자유로웠던 일상은 독한 약봉지와 끔찍한 주사 바늘, 그리고 끝없는 검사 일정으로 참혹하게 채워졌고 무엇보다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경제적, 육체적 짐이 되고 있다는 지독한 자괴감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이 평범하지만 너무나 잔인한 사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정한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염세주의 철학자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 누구보다 삶의 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의 날카로운 저서에서 몸과 건강에 대해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행복과 삶의 기쁨은 전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달려 있다. 건강이 당장 없다면 그 어떤 눈부신 부귀영화도, 세상이 우러러보는 명예도, 심지어 천재적인 지성이나 재능마저도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무의미해진다. 그러므로 거리에 나앉은 건강한 거지가 온갖 권력을 다 가졌으나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병든 왕보다 수천 배는 더 행복하다. 쇼펜하우어의 이 서늘하고도 날카로운 통찰은 우리가 젊음의 환상에서 벗어나 노년의 깊숙이 접어들수록 뼈를 때리는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이 출세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었다면 노년의 건강은 단순한 질병의 부재나 통증이 없는 상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과 완벽하게 직결되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남의 도움 없이 온전히 내 발로 화장실까지 걸어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밥을 먹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대소변을 깨끗하게 가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공기처럼 지극히 당연하고 사소해 보이는 이 평범한 일상적인 행위들이 나이가 여든이 훌쩍 넘어가고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상 그 어떤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간절하고도 눈물겨운 기적이 됩니다. 우리가 오만하게도 건강을 잃고 침대에 묶이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평생을 갈구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자유는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증발해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당신의 은행 통장에 수십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잘난 자녀를 두었어도 내 몸이 무너져 내리고 극한의 통증이 뇌를 지배하면 그 밖의 모든 외적인 조건들은 한낱 헛된 신기루에 불과하며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합니다. 고통 앞에서는 오직 나와 나의 육체라는 비참한 현실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65세라는 결정적인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몸을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신전처럼 경건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나의 정신과 영혼이 이승에서 잠시 머무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집을 가꾸고 청소하듯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식사와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마치 신을 모시는 신성한 종교 의식처럼 엄숙하게 치러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굳어있는 몸을 가볍게 풀고
자극적이지 않고 소박하지만 생명력이 깃든 영양가 있는 자연의 음식을 천천히 아주 오래 씹어 삼키며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모든 복잡한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고 눈을 감아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지루하고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이 고요한 일상의 반복이 사실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철저한 노후 준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걷기 운동을 결단코 멈추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 역시 그토록 위대한 철학적 사유를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로 걷기를 꼽았으며 그는 날씨가 맑든 비가 오든 상관없이 매일 오후 2시간씩 꼬박꼬박 거리를 빠르게 걸으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는 노화로 인해 굳어가는 관절과 근육의 부드러운 윤활유를 칠하고 무기력하게 침체된 뇌세포에 맑고 신선한 공기를 듬뿍 불어넣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상이자 치유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편안한 신발을 신고 자리에서 일어나 동네 공원이나 산책로를 향해 산책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걸으면서 당신의 몸이 조용히 보내는 미세한 신호와 속삭임에 깊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딘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낯선 통증이 느껴진다면 무식하게 참거나 자기 위안을 하지 말고 지체 없이 전문 의사를 찾아가 점검을 받으십시오. 노년의 건강관리는 맹신이 아니라 겸손에서 출발합니다. 내 몸이 이제는 낡아가고 있다는 한계를 뼈저리게 인정하고 그 제한된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80대가 되어서야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수많은 노인들이 당신에게 외치는 건강에 대한 가장 뼈아프고도 절대적인 첫 번째 진실입니다. 건강에 대한 이 치열한 통찰을 우리는 조금 더 철학적이고 심원한 차원으로 끌어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우리의 육신과 몸을 소중히 다룬다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게 근육을 키워 남에게 과시하거나 그저 병에 걸리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한 얄팍한 예방의 차원에만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생명 그 자체, 그리고 이 우주의 신비로운 작용에 대한 가장 깊은 경의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들이 65이라는 나이를 무슨 마법의 사형 선고라도 되는 양 핑계로 삼으며 이제는 다 늙었으니 애써봤자 소용없다. 어차피 죽을 몸인데 대충 살다 가련다. 라는 깊은 패배감과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자신을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에 대한 크나큰 모독입니다. 노화라는 현상은 혐오스럽거나 물리쳐야 할 질병이 아니라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듯 아주 자연스럽고 숭고한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쇠퇴의 과정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성껏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마지막 여정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우아하고 평화로운 산책이 될 수도 있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고통이 수반되는 끔찍하고 처절한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 위를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퇴 후의 허전함과 일상의 스트레스를 푼다는 알량한 명목으로 당신의 식탁을 짜고 맵고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들 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달콤한 간식들과 독한 술로 가득 채우고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20대 청춘의 튼튼한 소화기관은 그런 무례하고 폭력적인 식습관을 어떻게든 견뎌내고 해독해냈지만 65세를 넘긴 노년의 연약해진 몸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삼키는 그 음식은 곧바로 당신의 혈관을 흐르는 피가 되고 당신의 살이 되며 무엇보다 노년의 맑고 명료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절대적인 근원과 밑바탕이 됩니다. 과식을 경계하고 항상 배가 조금 덜 찼다 싶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고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친 음식보다는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대로의 신선한 음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하게 겪는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에 대한 과도한 강박과 집착을 버리고 최대한 편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생리적인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잠이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고요한 밤이면 왜 나는 남들처럼 푹 자지 못할까? 라며 억지로 눈을 감고 뒤척이며 괴로워하기보다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을 선물로 여기고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깊은 명상에 잠기십시오. 억지로 당신의 육체를 통제하려 들거나 몸의 리듬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려 하지 말고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내맡기고 순응하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맹목적인 육체적 욕망, 즉 살고자 하는 의지가 결국 우리를 끝없는 결핍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지독한 고통을 줄이고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체의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가 최우선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체가 병들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고귀한 정신적 에너지는 오직 그 끔찍한 통증을 견디고 버티는 데에만 처참하게 소모되어 버립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한 경쟁을 끝내고 비로소 영혼의 고요한 평온을 찾고 위대한 지혜를 탐구하며 자신의 삶이 가진 마지막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음미해야 할 이 황금 같은 노년의 귀중한 시간이 오직 욱신거리는 육체의 고통과 싸우는 데에만 허무하게 허비된다면 이 얼마나 통탄할 비극적인 일입니까? 따라서 만약 우리가 기적처럼 65세라는 나이로 되돌아간다면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의 몸을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재건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의 몸에 들러붙어 영혼을 갉아먹는 술과 담배, 그리고 게으름처럼 파괴적이고 나쁜 습관들을 오늘 당장 미련 없이 칼로 베어내듯 끊어내십시오. 내 나이가 얼만데 이제 살면 도대체 얼마나 더 산다고 유난을 떠느냐. 라는 핑계 섞인 변명은 결국 스스로의 존엄을 무너뜨리고 끔찍한 말로를 자초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독백입니다. 당신은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앞으로 20년, 어쩌면 끔찍하게도 30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그 낡아가는 몸뚱이 하나에 의지한 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 길고도 막막한 시간 동안 누군가의 부축 없이 두 다리로 자유롭게 걷고 치매의 공포 없이 명료한 정신으로 생각하며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고 싶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당신의 몸을 대하는 오만한 태도를 뼛속부터 바꾸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몸을 세상에서 유일한 보물처럼 지극히 사랑하고 당신의 육신이 견뎌온 세월을 깊이 존중하며 몸이 애타게 필요로 하는 충분한 휴식과 맑은 물, 그리고 좋은 영양을 단 한 치의 아낌도 없이 듬뿍 제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온갖 병마와 싸우며 피눈물을 흘리는 80살의 내가 이제 막 후반전을 시작하는 65세의 오만한 나에게 가장 간절하고 애타게 외치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둘째, 지독한 외로움을 찬란한 고독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내는 관계의 무자비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했던 사회생활을 마치고 인생의 후반전에 고요히 접어들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인간관계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듯 엄청난 큰 변화와 격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명암이 사라지는 은퇴와 함께 그토록 친형제처럼 지내던 직장 동료들이나 사업상 알던 지인들은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순식간에 내 곁을 떠나가고 평생을 바쳐 애지중지 키워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독립하여 각자의 치열한 삶을 꾸려가느라 부모를 돌아볼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이 잔인하지만 피할 수 없는 단절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은퇴자들이 마치 우주 미아가 된 것 같은 지독한 상실감과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외로움과 우울증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평생을 화려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60대 후반의 이정숙 씨의 씁쓸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정숙 씨는 타고난 친화력으로 평생 동안 주변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챙기고 동창회며 향후회며 각종 모임의 회장과 총무를 도맡아 하며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수천 명의 화려한 인맥을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자 훈장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은퇴 후 직함이 사라진 뒤에도
그녀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혀 즐겁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무의미한 모임에 억지로 예쁜 옷을 차려입고 참석하고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지인들의 자녀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온갖 경조사에 무리하게 축의금을 내며 얼굴을 도장을 찍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때로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자신을 깎아내리고 험담을 하는 시기심 많은 친구의 말에 가슴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고립되는 것이 끔찍하게 두려워 속으로는 울면서도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비굴하게 그 껍데기 같은 관계들을 꾸역꾸역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세월이 흘러 그녀가 70대 중반이 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무릎이 아파 더 이상 화려한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침대에 눕게 되자 병문안은커녕 안부 전화 한 통 걸어오는 이 없이 그녀의 곁에는 놀랍고도 처참하게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뼈저리게 그리고 통곡하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그토록 집착하고 매달렸던 그 수많은 화려한 관계들이 실상은 속 빈 강정처럼 한 입 베어 물면 다 사라져 버리는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헛된 허상이었고 자기 기만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정숙 씨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은퇴자들의 서글프고도 잔인한 자화상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고독의 가치에 대해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덧없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냉철하고도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깊이 있는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주저없이 이렇게 단호하게 일갈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직 홀로 있을 때,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참된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리를 지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고 타인의 시선을 갈구하는 것은 내면의 텅 빈 공허함과 자신의 지적 빈곤을 감추고 채우기 위한 스스로에 대한 얄팍하고도 비겁한 도피에 불과하다. 65세라는 찬란하고도 무거운 나이. 우리는 이제 과거 젊은 시절 타인의 알량한 인정과 칭찬에 목을 매달며 비굴하게 살았던 과거의 낡은 자신과 완벽하게 결별해야만 합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생존하고 사회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 때로는 가면을 쓰고 속마음을 숨긴 채 나와 맞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과 억지로라도 어울리며 비위를 맞춰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슬픈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그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노년은 밖으로 뻗어나가며 세상을 정복하려던 젊은 날의 거친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고요히 거두어들이고 영혼을 정화해야 하는 숭고한 시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의미 없고 피상적인 잦은 만남은 오히려 우리의 한정된 정신적 에너지를 잔인하게 분산시키고 불필요한 비교와 질투를 낳아 감정을 무의미하게 소모하게 만들 뿐입니다. 잠깐 만나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가 쪽 빨리고 피곤해지는 사람, 입만 열면 자신의 과거 자랑이나 자식 자랑만 끝없이 늘어놓으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거머리처럼 갉아먹는 사람, 세상을 향한 불평불만과 남을 향한 저주로 가득 차 주변의 공기마저 탁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독성 가득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제 단호하고 과감하게 가위로 싹둑 잘라내듯 끊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래도 옛 정이 있는데 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그들을 당신의 삶에 머물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가볍게 만드는 관계의 다이어트야말로 노년의 평화와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가장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를 괴롭히는 외로움과 나를 성장시키는 고독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남겨진 나의 상태를 견디지 못해 타인의 온기를 미친 듯이 갈구하며 헐떡이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지만 고독은 내 발로 스스로 혼자 있기를 당당하게 선택하여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는 지극히 고귀하고 왕 같은 상태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80살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곁에 북적이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불행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 나 스스로 혼자 있는 그 찬란한 고독의 시간을 즐길 줄 몰라서 나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몰라서 그토록 불행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65세의 풋풋한 노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알량하고 쓸데없는 인맥을 유지하느라 낭비했던 숱한 시간과 밥값, 술값을 당장 거두어 들여 오직 온전히 당신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데만 이기적일 정도로 사용하십시오. 햇살이 드는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지혜가 담긴 고전책을 조용히 읽고 가슴을 울리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자신의 깊은 내면과 마주 앉아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훈련을 하십시오.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잣대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 자유로워지는 법을 치열하게 배우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훌륭한 친구, 즉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노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흔들림 없이 평온하고 우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우리의 깊은 성찰을 더욱 확장하여 인간관계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와 허망함에 대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지독한 허망함은 얄궂게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질수록 더욱 뼈저리고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지극정성을 쏟고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것처럼 믿었던 인연들이 아주 가벼운 말실수나 사소한 오해, 혹은 아주 작은 금전적 이익 앞에서는 마치 모래성처럼 얼마나 더덥고 허무하게 무너져 부서져 버리는지 아마 여러분 모두 인생을 살며 뼈저리게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곁에 있던 그 타인이 특별히 악마같이 악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본래 태생적으로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하고 간사한 탓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쇼펜하우어는 사람 사이의 거리에 대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아주 유명하고도 탁월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 추운 혹한의 겨울날, 가엾은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고 온기를 나누기 위해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몸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에 서로의 연약한 살이 찔려 피를 흘리고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찔린 고통에 화들짝 놀라 멀어지면 다시 지독한 추위가 밀려오고 결국 다가섬과 물러섬의 수많은 고통스러운 반복 끝에 그들은 찔리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으며 적당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적당한 거리를 마침내 찾아내게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 역시 이 고슴도치들의 생존법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너무 깊숙이 다가가서 그들의 내밀한 삶에 함부로 간섭하거나 훈수를 두려하지 마시고 반대로 타인이 나를 외로움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과도하고도 어리석은 기대를 절대 가슴에 품지 마십시오. 기대가 크면 클수록 배신감과 상처는 비례하여 당신의 영혼을 깊이 베어버릴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어 가장 큰 갈등과 고통의 씨앗이 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 적당한 거리 두기의 원칙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철저하고 냉혹하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배 아파놓고 길렀다 할지라도 자녀는 결코 나의 소유물이나 내 인생의 실패를 대신 보상해 줄 아바타가 아니며 나와는 완전히 분리된 그들 각자의 거대한 독립된 우주를 살아가는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65세라는 나이의 강을 건넸다면 이제는 자녀의 삶에 대한 모든 집착과 간섭, 그리고 내가 투자한 만큼 효도 받겠다는 헛된 기대를 훌훌 털어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어가며 너를 도대체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는 가슴 깊이 서린 섭섭함과 원망은 결국 자녀의 숨통을 조이고 당신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맹독입니다.
자녀가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을 자주 찾아오지 않고 살가운 안부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저 그들이 세상 어딘가 각자의 자리에서 아프지 않고 무탈하게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 여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결코 먼저 나서서 간섭하지 않는 적당하고도 냉정한 거리 두기, 그것만이 노년의 끈적한 가족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비결입니다. 세상 모든 인맥을 가지치기 하듯 다 잘라내고 오직 진실하게 가식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한두 명의 오랜 지기만을 당신의 곁에 소중히 남기십시오. 억지로 대화를 이끌어내려 애쓰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내 깊은 슬픔을 알아주고 오랜 침묵 속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깊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번말입니다. 그 밖에 수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내 인생의 극장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무심한 바람이나 엑스트라처럼 아주 가볍게 거리를 두고 대하십시오. 어느 날 누군가 당신의 곁을 미련 없이 떠나려 한다면 구차하게 이유를 묻거나 매달리며 굳이 붙잡지 마십시오. 인연의 다음은 계절이 바뀌듯 자연의 순리일 뿐이며 그 사람이 떠나간 그 텅 빈 자리에는 새로운 맑은 공기와 당신만의 평온한 지혜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철저한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달콤하게 맛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눈치를 볼 필요도 전혀 없고 지루한 이야기에 억지로 맞장구를 치며 거짓 웃음을 흘릴 필요도 없는 완벽하고도 눈부신 해방의 시간. 우리는 이 보석같이 귀중한 자유의 시간을 생산적인 취미 생활이나 깊은 사색, 그리고 예술의 세계로 아름답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서툰 솜씨라도 좋으니 캔버스에 색을 칠하며 그림을 그리든 자신의 지나온 삶을 솔직하게 글로 쓰든 평생 배우고 싶었던 다루기 힘든 악기를 뚱땅거리며 배우든 오직 내 영혼이 기뻐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에 온전히 몰두하십시오. 누군가의 박수나 인정 없이 혼자 있는 방 안에서도 온전하게 꽉 찬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단단한 사람, 그의 고요한 노년은 세상 그 어떤 재벌가의 화려한 파티보다도 훨씬 더 찬란하고 위대하게 빛날 것입니다. 후회와 눈물로 얼룩진 80살의 노인이 65세의 젊은 자신에게 피를 토하듯 보내는 두 번째 엄중한 경고, 그것은 바로 남은 인생을 사람이라는 신기루에 비참하게 기대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의 단단하고도 아름다운 고독의 성을 완벽하게 축조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셋째, 세상의 비루함 속에서도 나의 품위를 꼿꼿이 지키기 위한 돈의 진정한 의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이르러 인생의 지혜와 영혼의 평화를 논하는 자리에 돈이라는 세속적인 주제를 올리는 것이 참으로 천박하고 속물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차갑고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늙고 힘없는 자에게 돈은 곧 생존의 문제이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뉴스나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고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노인이 피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끔찍한 노년의 비극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65살의 김철수 씨의 가슴 아프고도 잔혹한 사례를 두 눈을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평생 직장에서 굽실거리며 성실하게 일하여 제법 번듯한 아파트 한 채와 두 부부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아껴 쓰면 모자라지 않을 노후 자금을 알뜰하게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 안도감을 느끼던 어느 날 30이 넘은 아들이 찾아와 벤처 사업을 크게 하겠다며 눈물로 자금 지원을 부탁하자 그는 마음이 약해져 차마 자식의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후를 지탱할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과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까지 몽땅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설마 이 세상에 4배 아파 낳은 아들이 나를 모른 척하겠어. 나중에 사업이 보란듯이 성공하면 내 은혜를 100배, 1000배 다 갚고 나를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모실 거야. 그는 속으로 덜컥 겁이 났지만 그렇게 막연하고도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덜덜 떨리는 자신을 애써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으며 아들의 준비 안 된 섣부른 사업은 불과 2년 만에 빚더미에 앉으며 참담하게 실패했고, 김철수 씨는 하루아침에 평생을 바친 보금자리를 잃고 지독한 생활고의 구렁텅이에 처참하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파산한 아들은 매일같이 찾아오는 무서운 빚쟁이들에게 쫓겨 자신의 살 길을 찾느라 부모에게 연락조차 뜸해졌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그는 여든이 넘은 노구의 나이에도 관절염을 앓는 무릎을 꿇고 혹독하게 추운 겨울날 골목길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 한 끼를 간신히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살을 찌르는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이자 보루였던 소중한 돈을 자식에 대한 헛된 환상으로 너무나 가볍게 내어준 자신의 뼈저린 어리석음을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이 참혹하고 슬픈 일화는 결코 소설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돈에 대한 원칙이 없는 자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냉소적이지만 인간 세상의 이면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재산과 돈에 대해 아주 현실적이고 살벌할 정도로 냉혹한 조언을 그의 글에 남겼습니다. 당신이 수중에 가진 돈은 당신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높고 견고한 성벽이다.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든 당신이 젊은 시절 피와 땀을 흘려가며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든 상관없이 돈이라는 것은 이 무자비한 세상에 온갖 예측할 수 없는 재앙과 불행, 그리고 타인의 멸시로부터 당신의 연약한 몸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가장 튼튼하고 절대적인 방패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노년에 쥐고 있는 돈은 젊은 시절 우리가 줬던 돈과는 그 성격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돈이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굴리며 더 나은 화려한 미래를 향해 베팅하는 투자의 수단이자 욕망의 도구였다면, 노년에 쥐고 있는 돈은 오직 나의 남은 생존의 품위와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독립성을 지켜주는 목숨과도 같은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밤에 갑자기 몸이 아파 응급실에 가야 할 때 자식이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돈, 길에서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초라해 보이지 않게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국밥 한 끼라도 내 손으로 먼저 사 먹일 수 있는 돈. 바로 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내 주머니에 당장 없으면 그 고상하던 노년의 삶은 한순간의 짐승과도 같은 끔찍하고 비참한 생존의 지옥으로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65세라는 결정적인 방어의 시기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노후 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의 비밀번호를 생명처럼 절대적으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나 결혼 자금 명목의 목돈 지출은 당신 자신의 노후 생활에 단 1%의 타격도 주지 않을 만큼 당신이 완벽하게 감당하고 버려도 좋을 아주 작은 여유 자금의 테두리 안에서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뼈아픈 실패를 막아주거나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늙은 부모의 생명줄과도 같은 노후 자금까지 몽땅 내어주는 것은 숭고한 자식 사랑이 아니라 결국 훗날 빈곤에 허덕이는 부모가 자식의 짐이 됨으로써 두 사람 모두를 지옥 같은 파멸로 이끄는 가장 잔인한 지름길입니다. 인정하기 싫고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년에는 멀리 떨어져 바쁘게 사는 10명의 효자 자식보다 내 주머니 속에 든든하게 들어있는 돈과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수백 배는 더 믿음직스럽고 충직한 효자입니다. 수중에 돈이 있어야 자녀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명절에 찾아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에게 10,000원짜리 용돈이라도 웃으며 쥐어주며 환영받는 다정한 조부모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노년은 동정의 대상을 넘어 세상의 차가운 멸시와 노골적인 혐오, 그리고 자식들의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우아한 철학으로 포장하려 해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 세상의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돈을 늙어가며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태도로 대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황된 투기나 달콤한 사기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65세라는 나이는 젊을 때처럼 과감하게 도전했다가 한번 심하게 넘어지면 다시는 툴툴 털고 일어나 손실을 만회할 물리적인 시간과 체력이 턱없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벼랑 끝의 시기입니다. 주변에서 우연히 누군가 주식 작전주나 정체불명의 코인 혹은 개발 호재가 있다는 기획 부동산으로 순식간에 몇 배의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귓가에 들려오더라도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결코 흔들리거나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들은 늘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는 노인들의 깊은 불안감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인간 본연의 얄팍한 탐욕을 아주 교묘하고 악랄하게 파고듭니다. 사장님, 이곳에 딱 퇴직금 절반만 투자하시면 매달 안정적으로 대기업 월급만 한 생활비가 꼬박꼬박 통장에 꽂힙니다. 이런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 뒤에는 항상 평생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파멸의 덫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노년의 자산 관리는 오직 지키는 것, 당신의 피 같은 자산을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방어하며 철저하게 지켜내는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태도가 세상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진 것을 위험을 감수하며 2배, 3배 불리려 욕심을 내기보다 지금 내 손에 안전하게 있는 것을 절대로 잃지 않고 내 남은 수명에 맞추어 조금씩 아주 계획적으로 쪼개어 쓰는 절제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로, 그렇다고 해서 돈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타인을 향한 지독한 인색함을 동시에 버려야 합니다. 돈이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라는 사실은 100번, 1000번 지당하지만 그 방패를 끌어안고 지키는 데만 온 혈안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사지 않는 지독한 구두쇠나 수전노로 비참하게 전락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 무덤에 들어갈 때 그깟 종이 쪼가리인 돈을 싸들고 저승에 갈 수는 없습니다. 수십 수백억의 거대한 재산을 은행에 움켜쥐고도 10원 한 장 쓰는 것에 벌벌 떨며 정작 자기 자신은 평생을 가난한 거지처럼 비참하게 궁상맞게 살다 죽는 어리석은 노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돈을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평생 돈의 노예로 족쇄를 찬 채 살아간 불쌍한 영혼들일 뿐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치를 위해 적재적소에 적절히 돈을 우아하게 쓸 줄 아는 것이 진짜 진정한 부자의 태도입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기꺼이 사는 데는 결코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나중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아끼고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현명한 투자입니다. 가끔은 기분 전환을 위해 자신을 위해 분위기 근사한 카페에서 비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온전히 즐기고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좋은 책을 서점에서 아낌없이 사서 읽으며 늙어가는 영혼을 살찌우는 데 지갑을 활짝 여십시오. 돈은 통장 안에서 숫자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오직 나의 가치관에 맞게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쓸 때만 그 진정한 가치와 빛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셋째로, 남과 나의 처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헛된 허영심을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버려야 합니다. 과거 당신이 잘나가던 직장 시절에 화려했던 명함이나 이사라는 직함, 혹은 동창회에 나갔을 때 친구들이 자랑하는 수십억짜리 커다란 평수의 강남 아파트를 보며 기죽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 에세이에서 타인의 눈치를 끝없이 보며 허영심을 좇는 이 어리석은 행위야말로 인간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 나를 어떻게 무시하고 생각할까? 라는 근거 없는 불안감은 이제 막 자유를 얻은 노년에게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고 불필요한 감정입니다. 로고가 크게 박힌 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수입 고급 승용차를 폼나게 탄다고 해서 죽음 앞에 선 당신의 인간적 존엄성이 덩달아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존엄과 기품은 겉으로 번지르르한 포장지가 아니라 당신의 오랜 세월 연단된 깊고 단단한 내면과
비록 검소하지만 정갈하고 흐트러짐 없는 일상의 삶의 태도에서 마치 깊은 산속의 난초 향기처럼 은은하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낡은 집이라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환기하며 깨끗하게 쓸고 닦고 정돈하며 내게 주어진 소박한 환경 속에서 매일 새로운 감사함을 찾아내는 수도승과도 같은 맑고 소박한 삶. 그 깊은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해방된 진정한 영혼의 평화와 억만장자도 부럽지 않은 꽉 찬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80살 노인이 20년 전 65세의 자신에게 눈물로 당부하는 세 번째 원칙은 수정처럼 명확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비굴하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자본과 연금을 목숨처럼 악착같이 지켜내되 그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존엄과 행복, 육체의 건강, 그리고 영혼의 평온을 위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게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질질 끌려다니며 휘둘리지 않고 돈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노년이라는 길고 외롭고 예측 불가능한 항해를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의 망령과 미래의 공포를 베어내고 오직 오늘이라는 눈부신 시간에 단단히 닷을 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 해 두 해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종종 두 가지 극단적인 방향으로 끝없이 정처 없이 헤매게 됩니다. 그 하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짙은 미련과 뼈아픈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죽음과 질병이라는 미래에 대한 막연하고도 끔찍한 두려움입니다. 여기 60대 후반에 늙고 지친 최기영 씨의 우울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최기영 씨는 늘 화려했던 과거의 빛바랜 영광에 단단히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에 잘나가는 임원이었고 내 밑에 직원이 수백 명이었는데 그때는 내 결제 도장 하나 받으려고 사람들이 나를 식당에서 얼마나 떠받들고 굽실거렸는지 알아? 그는 등산로에서든 식당에서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지갑 속 깊이 간직한 과거의 낡은 명함을 훈장처럼 꺼내들며 일장 연설과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입담과 달리 그가 마주한 현재의 현실은 초라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은퇴 후 매일 출근할 곳도 마땅히 할 일도 없어 아내의 눈치를 보며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의미 없이 돌려대며 앞을 지켰고, 어두운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혹시라도 내일 아침 자다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연사하여 죽지 않을까 하는 극한의 공포감과 불안감에 짓눌려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헛된 망령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헛개비 같은 공포 사이에 옴짝달싹 못하게 끼어 자신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아름답고 눈부신 오늘이라는 보석 같은 시간을 모조리 우울증의 시궁창에 잔인하게 내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하다 80대가 되어 진짜로 몸이 쇠약해져 죽음을 목전에 둔 그는 그제야 자신이 은퇴 후 주어진 2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길고 귀중한 시간을 단 하루도 제대로 기뻐하며 살아보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이러한 흔하고도 치명적인 비극을 완벽하게 피하기 위해 우리는 노년에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고대 로마의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이자 세상을 호령했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 막사에서 쓴 자신의 일기장인 명상록에서 후세에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기억하라. 자랑스러운 과거든 끔찍했던 과거든 이미 수천 년 전의 일처럼 지나가 버려 영원히 사라졌고,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미래는 아직 내 앞에 단 1초도 오지 않았다. 불완전한 인간인 당신이 유일하게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찰나의 순간, 현재뿐이다. 부디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이 아니라 오직 현재라는 아주 좁고 위태로운 틈새만을 찰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황제의 이 통찰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독한 뇌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지나간 불행한 일들을 반추하고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후회합니다. 아, 그때 친구 말을 듣고 강남에 그 싼 땅을 빚을 내서라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나쁜 사람을 쳐다보지도 말고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내 인생이 꼬이지 않았을 텐데, 라며 돌이킬 수 없는 가정법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스스로를 지옥불에 던져 넣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아직 털끝 하나 다가오지도 않은 치매 증세, 끔찍한 암선고, 폐지를 줍는 가난, 그리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소멸인 죽음에 대한 끝없는 망상과 공포를 스스로 지어내어 우리의 오늘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번뇌는 실체가 없는 나의 불안한 마음이 텅 빈 허공에 만들어낸 무서운 환상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모든 판단력이 살아있는 65세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단호한 검투사처럼 마음속에 자라나는 이 환상의 사슬을 과감하고 잔인하게 끊어내야만 합니다. 과거에 당신이 누렸던 화려한 영광도, 밤잠을 설치게 했던 뼈아픈 과거의 실패나 파산도 이제는 모두 낡고 빛바랜 사진첩 속의 희미한 이미지일 뿐, 지금의 당신에게 아무런 물리적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왕년에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님이었는지 말단 청소부였는지는 나이 70이 넘어가고 목욕탕에 발가벗고 들어가면 이제 아무런 의미도 중요성도 없습니다. 지금 노년의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질문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눈앞에 놓인 커피 한 잔의 향기를 온전히 즐기며 평온하게 존재하고 있는가? 뿐입니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과거의 짐을 제발 이제는 땅바닥에 툭 내려놓으십시오. 젊은 시절 부모님께 불효했거나 자식에게 상처를 주어 평생 용서받지 못한 지독한 죄책감이 당신을 찌르고 있다면 이제는 불완전했던 과거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너그럽게 안아주고 눈물로 용서하십시오. 또한 과거 당신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거나 당신을 모함했던 누군가를 향한 끓어오르는 복수심과 분노가 아직도 가슴속에 숫덩이처럼 남아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해 그 지독한 악연을 그만 마음에서 영원히 놓아주십시오. 상대방은 이미 발 뻗고 잘 자고 있는데 당신이 품은 그 도끼 어린 분노의 불길은 상대방은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 채 결국 당신 자신의 심장과 영혼만을 새까맣게 재로 태워버릴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 깊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공포, 즉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과 정면으로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마주 서야 합니다. 죽음은 황제든 거지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 누구도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우리 생명체 모두의 평등한 최종 목적지이자 자연의 위대한 법칙입니다. 죽음의 본질을 꿰뚫어 본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미리부터 앞당겨 매일매일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은 이성과 논리에 완벽하게 어긋나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명쾌하게 논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의 배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헤아릴 수 없는 수억 년의 무한한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우주의 존재조차 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 어떤 작은 고통이나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완벽한 무의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숨이 멎고 난 죽음 이후의 상태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평온했던 텅 빈 상태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결국 죽음이란 지옥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이승으로 잠시 소풍을 나오기 전 원래 머물렀던 아늑한 고향으로 그 절대적으로 평온하고 고요한 무의 상태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귀환일 뿐입니다. 죽음을 생명의 참혹한 끝이 아니라 치열하고 고단했던 인생이라는 연극의 아주 자연스럽고도 평화로운 완성으로 담담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에 대한 막연하고도 숨막히는 공포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홀가분하게 오늘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무의미한 미래의 공포와 끈적거리는 과거의 미련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사람은
오직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재라는 신비로운 마법에 무섭도록 고요하게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베란다 창문을 열었을 때 얼굴로 쏟아지는 눈부시고 따뜻한 햇살의 솜털 같은 감촉, 오랜 친구가 선물해준 찻잎으로 갓 우려낸 따뜻한 찻잔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향긋하고 깊은 내음, 동네 뒷산을 산책하다 길가의 무심히 그러나 억척스럽게 피어난 이름 모를 노란 들꽃의 소박하고도 강인한 아름다움. 매일 반복되는 이 지극히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마치 세상에 태어나 처음 보는 아이처럼 온몸의 감각을 열어 느끼고 깊이 감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의무를 마친 노년만이 특권처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도 찬란한 축복이자 인생 최고의 사치입니다. 65세의 나이는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쓸쓸히 무덤을 향해 걷는 끝을 준비하는 우울하고 비참한 시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 내 어깨를 짓누르던 처자식 부양의 책임과 사회적 의무라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마침내 당당히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이라는 한 인간만을 위해 나의 순수한 기쁨만을 위해 오늘 하루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충만하게 설계할 수 있는 진정한 100% 자유의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뜰 때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조용하고도 다정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기적이 일어나 내게 주어진 이 눈부신 오늘 하루, 나는 과연 어떤 소박한 일들을 하며 이 텅 빈 소중한 시간을 아이처럼 기쁘게 채울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놀라게 할 거창한 목표나 누군가에게 박수받을 위대한 업적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걸음으로 동네 도서관에 들러 평소 핑계를 대며 읽지 못했던 흥미진진한 소설책을 두어 시간 푹 빠져 읽고, 오후에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다가 꼬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귀여운 강아지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며 미소 짓고, 저녁에는 대충 찬밥으로 때우지 않고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상을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스스로에게 정성스레 대접하는 것. 누군가의 눈에는 한없이 무료하고 이토록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작은 조각들이 모이고 모여 비로소 위대하고 티 없이 맑고 눈부신 가장 완벽한 노년을 한 폭의 그림처럼 완성해 냅니다. 오직 현재를 산다는 것은 결국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내게 조건 없이 주어진 이 일상이라는 도화지에 아주 깊은 애정과 정성을 듬뿍 쏟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아직 뛰고 있고 내가 여전히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확률의 기적인지를 매일 숨을 쉬는 매 순간 온몸으로 깊이 자각하고 경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매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는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지루한 생명활동조차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를 꽂고 누워있는 80살에 병든 노인에게는 전 재산인 수억 원을 몽땅 주고도 단 하루만이라도 절실히 사고 싶은 가장 간절하고도 눈물겨운 기적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늘 가슴 깊이 명심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지금 두 손에 확실하게 쥐고 있는 수많은 것들의 절대적인 소중함을 망각한 채 오직 내 손을 떠나 잃어버린 젊음이나 놓쳐버린 돈 등 가질 수 없는 것들만을 끝없이 탐욕스럽게 그리워하며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당신이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아주 건강한 두 다리로 단단한 땅을 딛고 힘차게 서 있는 바로 지금, 백내장이나 녹내장 없이 맑고 투명한 눈으로 파란 하늘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둘러싼 이 경이로운 세상의 모든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단 1초도 낭비하지 말고 온전히 만끽하십시오. 그리고 늙었다고 주저앉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결코 단 1초도 주저하거나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70인데 이제 와서 배워서 뭘 하겠냐며 머리가 돌처럼 굳었다고 자조하는 것은 스스로를 생매장하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평생 써보지 않은 낯선 외국어 단어 하나를 사전을 찾아가며 더듬더듬 외워보고 먼지가 쌓인 낡은 기타나 새로운 악기의 코드를 굳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는 그 어설프지만 위대한 도전의 순간들이 내 세포를 자극하고
우리의 시들어가는 뇌를 청춘처럼 젊게 유지하게 만들며 밋밋한 삶에 팽팽한 긴장감과 생생한 활력을 듬뿍 불어넣습니다. 물론 이 배움의 과정에서 시험에 합격하거나 유창해져야 한다는 결과에 강박적으로 집착할 필요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 생활할 때처럼 주변의 동료 누구와 피 터지게 경쟁하여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그 배움을 통해 어떤 경제적인 대단한 성과를 내어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치열한 생존의 문제도 더 이상 아닙니다. 그저 내가 몰랐던 우주의 지식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 순수한 배움의 과정 그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순수한 지적 즐거움을 아이처럼 누리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참맛을 알아버린 80대의 늙은 노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65세에 펄펄 끓는 자신에게 돌아간다면 두 손을 부여잡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눈물 나도록 뼈저리고도 찬란한 인생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어제는 이미 쓰여진 역사이고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이며 오직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 프레젠트이다. 라는 영어의 평범한 말장난 같은 격언이 인생의 모든 허울이 벗겨지는 황혼기에는 그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도 가장 위대하고도 묵직한 절대 진리로 빛을 발합니다. 부디 오늘이라는 이토록 찬란하고 예쁜 포장지로 쌓인 선물을 포장도 뜯어보지도 않고 불안해하며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그런 참담한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눈처럼 하얀 캔버스 위에 오직 당신만이 그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도 아름답고 조화로운 색채를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붓을 들어 마음껏 자유롭게 칠해 나가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숨가쁘게 살펴본 건강, 관계, 돈,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 네 가지 핵심 원칙의 이면을 다시 한번 철학의 거울에 비추어 한층 더 깊은 차원에서 조용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파헤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대중들에게 종종 세상 만사를 부정하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단단히 오해를 받곤 하지만, 사실 그의 방대한 철학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 누구의 철학보다도 우리의 차가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당장 실천 가능한 삶의 위대한 처세술이자 생존 지혜를 듬뿍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 위에서의 인간의 인생을 마치 시계에 매달려 멈추지 않고 영원히 고통과 권태라는 두 극단을 좌우로 오가는 묵직한 시계추에 기가 막히게 비유했습니다. 피가 끓는 젊은 시절 우리의 내면은 늘 무언가를 갈구하는 끝없는 욕망의 불길에 사로잡혀 늘 무언가를 뼈저리게 결핍하고 그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결핍을 기어코 채우기 위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남들과 맹렬하게 피를 흘리며 투쟁하며 고통받습니다. 은행 잔고에 더 많은 돈을 쌓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번듯한 명예와 직함을 얻기 위해 상사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더 아름답고 조건이 나은 짝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질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생명 의지가 만들어내는 극심한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욕망의 대상이 우연히 내 손에 쥐어지고 완벽하게 충족되고 나면 우리에게 보상으로 찾아오는 것은 동화책 결말 같은 영원하고도 달콤한 행복이 결코 아니라 순식간에 밀려오는 모든 것이 시시해지는 지독한 정신적 권태와 허무함입니다. 아, 내가 겨우 이깟 것을 가지려고 내 찬란한 청춘을 다 바치고 그토록 아등바등 피 흘리며 살았단 말인가? 밤낮 없이 원하던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성취감이 주는 쾌락은 일장춘몽처럼 순식간에 허망하게 증발해 버리고 가져보고 나면 사실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줄 대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잔인한 사실을 우리는 인생의 중반부를 넘어서며 차갑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굴레 속에서 노년이라는 시기는 우리가 평생을 갇혀 지냈던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권태의 다람쥐 쳇바퀴에서 마침내 문을 열고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는 신이 내린 황금 같은 구원의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늙어간다는 노년을 인생이라는 화려한 연극이 끝난 뒤에 비극적이고 쓸쓸한 결말이나 쓰레기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을 뒤흔들던 거센 욕망의 폭풍우가 한바탕 미친 듯이 다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도 지극히 평화로운 영혼의 항구라고 눈부시게 찬양했습니다. 65세라는 나이의 문턱은 육체를 미친 듯이 날뛰게 하던 호르몬의 거센 파도가 마침내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고 돈이나 명예 같은 세상의 헛되고도 가짜인 가치들의 화려한 겉포장에 더 이상 순진하게 속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맑고도 투명한 통찰의 눈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아주 성숙한 나이입니다. 20, 30대의 젊은 시절 밤낮으로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번뇌하게 만들었던 주체할 수 없는 성욕,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강렬한 무력,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은 허황된 명예욕 같은 이 눈먼 맹목적인 의지들이 세월 앞에 서서히 그 잔인한 힘을 잃어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감정이 아닌 차가운 지성이 완벽하게 내면을 지배하는 명경지수, 즉 거울처럼 맑은 호수와 같은 고요한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폭풍우를 뚫고 마침내 도착한 이 평화로운 노년의 항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취하며 닻을 내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체념의 지혜를 겸허하게 배우고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체념이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여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며 침대에 눕는 나약한 패배주의가 결코 단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나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이치들을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쥐고 있던 쓸데없는 헛된 집착의 끈을 과감하게 가위로 자르듯 놓아버리는 가장 위대하고도 결연한 영혼의 용기입니다. 탄력이 넘치던 예쁜 피부와 지칠 줄 모르던 체력, 그 눈부시던 젊음을 이제는 영영 잃어버렸다는 뼈아픈 사실의 돋보기를 보며 더 이상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젊음이라는 것은 밖에서 보면 그 자체로 한없이 찬란하고 눈부셔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했던 끔찍한 실수와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아야만 했던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생존의 경쟁으로 끈적하게 얼룩진 지옥 같은 험난한 전장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숱한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 치열하고도 잔인했던 인생의 전장을 단단히 버텨내고 무사히 통과하여 이 자리까지 생존해낸 위대한 승리자이자 참전 용사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 당당히 서서 당신의 얼굴과 이 이마에 깊고 훈장처럼 파인 굵은 주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아주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며 여기십시오. 그 주름은 당신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비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견뎌낸 세월의 숭고한 훈장이며 당신이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켜켜이 쌓아 올린 범접할 수 없는 지혜의 아름다운 나이테 그 자체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체념은 바로 변하지 않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내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는 불합리한 세상을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완벽하게 체념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아주 지독하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본래 자신의 뱃속을 먼저 채우려는 본능에 충실한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이 명백하고도 서글픈 진실을 한치의 부정 없이 온전히 수용하고 내면화할 때 우리는 타인의 어리석은 결점이나 사회에 썩어빠진 부조리를 볼 때마다 핏대를 세우며 분노하고 내 혈압을 올리며 소중한 노년의 감정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니 저럴 수도 있지. 세상이란 본래 저렇게 혼탁하게 흘러가는 법이지.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내뱉는 이 짧은 한마디가 온갖 스트레스로부터 노년의 정신 건강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마법의 방패 주문입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 나에게 이유 없이 툭 치고 지나가며 무례하게 굴어도 그의 수준 낮음을 속으로 측은히 여기며 빙글에 한번 웃어넘길 수 있는 태평양 같은 마음의 여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며 크게 한숨 한번 내쉬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넉넉함과 초연함. 이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긴 연륜과 고통의 세월이 우리에게만 은밀히 선물하는 가장 진정한 내면의 위대한 힘이자 부유함입니다. 나이가 한 해 두 해 들고 뼈가 얇아지면서 우리는 점차 세상 속에서 작아지고 약해지는 초라한 자신을 당혹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번쩍번쩍 가볍게 들어올리던 생수통 같은 무거운 물건을 이제는 허리가 아파 들지 못해 쩔쩔매며 당황하고, 어제 분명히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던 동네 사람의 이름표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져 기억나지 않아 스스로가 바보 같아 당혹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육체가 무너지는 이러한 뼈아픈 상실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굴욕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고결한 기품과 나 자신을 존중하는 깊은 자존감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몸이 병든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노인이 똑같이 취해지고 냄새나는 짐짝으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현명한 이는 늙어갈수록 아이의 눈동자처럼 세상을 향한 편견 없이 맑아지고, 수백 년 비바람을 견딘 아름드리나무처럼 내면이 속이 꽉 차 단단해지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무렵 붉게 타오르는 노을처럼 눈이 시리도록 고혹적이고 아름답게 찬란히 빛납니다. 늙어감에 이토록 극명한 추함과 아름다움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화장품이나 값비싼 보약이 아니라 오직 끊임없는 가혹한 자기 성찰과 내면의 거울을 닫고 가꾸는 보이지 않는 피나는 노력에서 오롯이 비롯됩니다. 비록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인해 내 가죽과 몸뚱이는 쭈글쭈글하게 늙어가고 쇠퇴하지만, 내 두개골 속에 담긴 고귀한 정신과 영혼은 내가 숨을 멈추고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을 결단코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수천 년 전 현자들이 남긴 깊이 있는 고전 문학을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읽으며 선현들의 우주 같은 지혜를 메마른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하고, 다양한 클래식 음악이나 아름다운 미술 예술 작품을 꾸준히 감상하며 무뎌져 가는 뇌세포와 미적 감각을 날이 선 칼처럼 매섭게 날카롭게 벼리십시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 즉 내 입을 여는 말수를 철저하게 반으로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경청하는 깊은 지혜를 매 순간 발휘하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노년의 추함과 꼰대스러움은 대개 타인의 삶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자신이 옳다는 끝없는 잔소리, 그리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에서 어김없이 추잡하게 시작됩니다. 40년 전, 50년 전 낡아빠진 당신의 과거 성공 경험 치과 화석 같은 지식들을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소통하는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무턱대고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세상은 우리의 뇌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맹렬하고 무서운 속도로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찬란했던 과거의 빛바랜 경험은 더 이상 이 복잡한 현재 문제를 푸는 올바른 정답이 아닐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간절하게 당신의 지혜를 구하며 질문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먼저 나서서 조언하거나 지적하지 않는 것, 타인과 식사를 하거나 모임에 갔을 때 입은 지퍼를 채운 듯 굳게 닫아버리고 계산할 때 지갑만 시원하게 여는 것, 우리가 흔히 듣는 이 우스갯소리 같고 유치해 보이는 이 단순한 철칙이야말로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고 대우받는 품이 있고 우아한 노년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 비결입니다. 당신의 굳게 담은 입술은 오직 타인을 향해 긍정적이고 따뜻한 봄바람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넬 때만, 그때만 조심스럽게 여십시오. 힘든 세상 살아내느라 참 수고가 많구나. 내 곁에 이렇게 와주어서 너무나 고맙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며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다.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이런 다정하고 온기 넘치는 말들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말을 내뱉는 당신 자신의 늙어가는 영혼까지도 봄날의 맑은 시냇물처럼 투명하고 맑게 정화해주는 엄청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가장 처음에 던졌던 그 무겁고도 심원한 질문으로 조용히 돌아가 봅시다. 지금 병상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죽음을 기다리는 80살의 지혜로운 당신이 기적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25년 전 막 은퇴 짐을 챙기고 회사 문을 나서는 65세의 혼란스러운 당신을 찾아간다면 그의 처진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쥐고 눈물 고인 눈을 애틋하게 맞추며 도대체 무엇이라고 가장 먼저 소리쳐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어리석은 나야. 그동안 거친 세파 속에서 가족들 입에 밥술 하나 밀어넣고 먹여 살리느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거칠고 비정한 정글 같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남느라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이 너무나 많았다. 이제 너의 어깨를 피나게 짓누르던 그 무거운 책임감의 짐을 땅에 모두 내려놓아라. 누가 뭐라 하든 이제부터 남은 너의 시간은 오직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 자신이라는 한 인간만을 위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야만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의 낡아가는 몸을 신전처럼 아끼고 보살피며 내 귀한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1초의 시간과 에너지도 빼앗기지 말며 내가 젊은 날 피땀 흘려 잠 줄여가며 모은 그 피 같은 돈을 오직 너의 영혼의 행복과 존엄을 위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게 쓰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 내 눈앞에 펼쳐진 지금 이 찬란한 숨 쉬는 순간을 오직 온 마음과 세포를 다해 기쁘고 찬란하게 누려라. 돌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야속할 만큼 짧고 덧없으며 우리가 잠 못 이루며 걱정했던 수만 가지 끔찍한 일들의 99%는 우리의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 결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다가올 미래의 죽음이나 가난을 짐작하며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마음의 짐만 내려놓는다면 너에게 남은 이 눈부신 날들은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평온하고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하게 눈부실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둔 80살의 노인이 피를 토하며 부르짖는 이 간절하고도 절절한 목소리가 당신의 귓가에도 생생하게 들리십니까? 이것은 오늘 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어낸 누군가의 얄팍한 단순한 상상이나 감상적인 소설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엇것 같은 인류 역사를 면면히 거쳐오며 수많은 위대한 철학적 현자들과 삶의 쓴맛 단맛을 모두 맛본 지혜로운 노인들이 한결같이 피눈물을 흘리며 후세의 우리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귀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자 했던 인생의 궁극적이고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의 긴 철학적 여정을 조용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 동안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짐을 처음 내려놓는 65세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뼛속에 새기고 명심해야 할 80살 노인의 뼈저린 후회와 위대한 깨달음 4가지 원칙을 깊은 우물을 파 내려가듯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를 가슴속에 단단한 바위처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세월의 풍파를 견디는 유일한 집인 몸이라는 신전의 진짜 주인이 되어 매일매일의 소박한 식사와 운동으로 나의 몸과 건강을 가장 신성한 의식처럼 극진히 돌보는 것. 둘째, 나의 내면을 갉아먹고 타인의 알량한 인정에 목매는 껍데기 같은 거짓된 관계를 냉혹하게 모두 정리하고 내 영혼이 춤추는 단단하고도 아름다운 혼자만의 고독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 셋째, 세상의 비루함과 가난의 끔찍함으로부터 나의 품위와 존엄성을 지켜줄 최소한의 방패인 돈을 악착같이 목숨처럼 지켜내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나를 위해 지혜롭고 우아하게 사용하는 것. 넷째,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과거의 쓰디쓴 후회와 내일의 허망한 공포를 단칼에 베어 끊어내고
오직 오늘이라는 경이로운 현재의 시간에 내 온 존재를 묶어 깊은 닷을 내리는 것. 이 묵직한 네 가지 삶의 원칙은 뻔한 자기 개발서의 가벼운 조언을 아득히 뛰어넘어 아무도 대신 걸어가 주지 않는 노년이라는 거칠고 미지의 바다를 홀로 외롭게 항해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도 빛나는 밤하늘의 북극성 같은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시간은 결코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세택이나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대기실이 단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우리의 눈을 가렸던 속물적인 욕망과 모든 찌꺼기 같은 불순물들이 바닥으로 조용히 가라앉고 오직 인생의 가장 맑고 투명한 진리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남아 내면을 채우는 우리 영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두 번째 개화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이 지나온 눈부신 65세 혹은 백발이 성성한 70대 아니면 지금 묵묵히 당신이 두 발로 버티고 서 있는 그 나이는 당신의 인생에서 진정 어떤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았을 때 어제까지의 당신의 삶이 온통 치명적인 실수와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로 새까맣게 얼룩져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고개 숙여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아침 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는 한 당신 앞에는 아직 단 한 번도 연필이 닿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와 백지처럼 완벽하게 깨끗하고 찬란한 당신만의 오늘이 눈부신 기적처럼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백지 위에 절망의 검은색을 칠할지 희망과 평온의 따뜻한 색을 그릴지는 오직 붓을 쥐고 있는 당신 단 한 사람의 굳건한 마음과 선택에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가을날 낙엽 떨어지듯 훌훌 벗어던지고 털어내어 버리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깃털처럼 가벼운 평화로운 발걸음으로 오직 당신 자신만이 주인공이 되는 눈부시고도 위대한 그 찬란한 노년을 향해 오늘부터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오늘 이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에 아주 작은 치유와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